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게임장에 어떤 주제에 집중하고 어떤 데에 몰입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모든 면에서 다 갖추고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바로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경쟁하지 않으면 패배감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패배감을 느꼈다는 건 나는 여기서 이겨야만 해, 나는 당연히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승리할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치욕스러워하죠? 왜 패배감을 느끼죠? 여러분들은 다른 승리자들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다른 승리자들처럼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연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늦게 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승리자들이 승리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보다 조건을 덜 갖춘 사람이 마침 흐름을 잘 타서 운이 좋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사람 다음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탄 기회는 다시 올라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더 잘하겠는데 왜 저 사람은 됐을까? 저 사람이 최초였기 때문에 된 거지. 여러분들은 저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건 쉽겠죠. 저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서 최초였기 때문에 된 거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캐릭터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자 여러분들은 2인자가 될 뿐이에요. 2인자가 되려면 먼저보다 잘해야겠죠. 그리고 유행이라는 것도 있고 젊은 순간이 맞아 들어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는 운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운은 에너지가 만들고 영혼이 설계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다른 영혼하고 거래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여러분들 영혼이 굉장히 지구생에 능숙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영혼인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많이 만들었다던가. 여러분들 영혼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그 에너지를 마치 지하철처럼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지저분한 에너지만 만들어주면 지저분한 에너지를 타고 지저분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지저분한 에너지 파장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소울들, 기구한 삶을 사는 다른 영혼들하고 밖에 교류를 못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감정 컨트롤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매일매일 많이 쌓아줘야지 영혼이 매일매일 좋은 에너지의 흐름을 타고 좋은 에너지를 연료 삼아서 다른 영혼들과 거래를 하고 다른 영혼들과의 그룹에 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무능하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연 좋은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일 아주 강렬하거나 또는 많은 양의 잔잔한 좋은 기분의 에너지를 충전해줘야 됩니다. 1%의 배터리를 가지고 영화 한 편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에너지의 총량을 많이 제공해 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쟁하지 않으면 패배감도 느낄 수 없고, 여러분들이 패배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심에 빠져 있고 불필요한 경쟁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과 너무 많은 이유로 너무 많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패배감을 느끼고 패배할 확률도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분명히 결정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우선순위 밖으로 밀어놓으세요. 시간 여유가 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 순서대로 하나하나 시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내가 시간 투자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으니, 그리고 나한테 중요하지도 않으니 승리할 필요도 없고 패배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게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발을 빼시는 게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으면 패배감도 느낄 수 없다는 사실, 이 게임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아무 게임에도 참여하지 않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질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게임장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평생 동안 내가 좋아하는 거 찾기, 그리고 그 좋아하는 걸 잘해질 때까지 열심히 연마하기,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즐기기,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기, 내 취향 알아가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내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 지구를 조금이라도 여행하기, 작은 나만의 지구 여행기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절대로 패배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여행은 즐기는 자의 몫이고 즐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배낭여행을 갔든 초럭셔리 여행을 갔든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감동이 밀려왔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행을 아주 잘 간 거고 그 여행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구도 마찬가지로 여행지랍니다. 가난한 여행일지라도 여러분들은 이 많은 재능이 넘치는 곳에서 경쟁 사회에서 아주 적은 값으로 좋은 서비스와 좋은 상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좋은 시대를 타고 태어났어요. 관객의 삶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엿봤다가 제법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생각해보세요. 모든 영화가 서로 경쟁하나요? 여러분들이 힐링하면서 바라봤던 영화가 액션 영화 경쟁하나요? 액션 영화는 액션 영화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고 힐링 영화는 힐링 영화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비교하진 않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름대로 몰입을 하고 즐거운 순간을 음미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한 편의 영화를 완성시킨 거고 인생의 승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쟁하지 않는 게 애초에 패배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모든 게임에서 승리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모든 게임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고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생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어쩌면 전생에, 전전생에, 수많은 영생의 시간 동안 무수히 그 꿈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능력치를 쌓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많은 지혜를 누적시켜 왔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악 물고 덤벼들어도 때로는 누군가를 이기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정말 많은 게임장에서 동시에 승리를 거두는 건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게임에서 승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하세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요. 애초에 내가 발악을 해봤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다면 그 뒤로는 그러면 어떤 게임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고, 나중에는 마침내 어떤 게임에도 참여할 필요가 없이 나는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내 영생의 관점에서 나만의 취향대로 내 인생을 꾸려 나가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은 아니라도 언제라도 내가 원하는 그 기회는 반드시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자. 급하게 먹는다고 해서 될 거였으면 진작에 됐겠지.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가다가 어쩌면 인생에서 대단히 상위 0.1%까지는 아니어도 상위 1% 또는 상위 10%의 성취를 얻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영혼이 전생의 어떤 능력치들을 미리 누적시켜와서 내가 상위 0.1%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지.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게임장에 어떤 주제에 집중하고 어떤 데에 몰입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모든 면에서 다 갖추고 모든 면에서 승리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바로 모든 경쟁이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나이대, 똑같은 성별과 똑같은 국적을 타고난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동일선상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 환경도 다르고요, 유전자도 다르고요, 학습 능력도 다르고요, 감각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보호자 영혼이 얼마나 내공이 있고 노련한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고, 동시에 또 얼마나 미숙하고 서툰지에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호자 영혼,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의 보호자 영혼이 전생에 그 능력치를 쌓아왔는지 전혀 쌓아오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이 게임의 출발선상은 사실 아주 달라요. 지금 모두가 공평하게 이 시대에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보호자 영혼이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감각이라던가 어떤 지식과 지혜들을 후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판을 짜든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 있게 조율을 하든 간에 어떤 공작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보호자 영혼들이 자기 자아한테 좋은 생을 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절대 메울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간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생을 이 하나의 길을 위해서 투자한 다른 영혼들과 경쟁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임이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알면 내가 때로는 열심히 노력했을 때 뒤처졌다고 할지라도 조금 덜 속상하고 조금 더 이 상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좀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이 분야가 좋으니까 계속 내가 에너지를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면 성과가 안 나도 좋고 내가 대단히 엄청 성공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는 좋아하는 거 하면서 소박하게 살래, 이러는 분이 있고, 나는 주인공의 삶을 살고 싶어, 내가 될 수만 있다면 내 취향은 조금 뒷전으로 해놓고 이번 생에서 가장 화려한 성과를 볼 수 있는 내 적성에 맞는 내 특기에 맞는 직업군으로 해서 최대의 성과를 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혼도 거기에 맞춰서 추천을 해주고 능력치를 키워주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선을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혼은 도와줄 명분이 없고 여러분들도 어떤 에너지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상상해보지 않고 느껴보지 않은 건 에너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모든 게임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내가 불필요한 패배감에 빠져 있었구나
있잖아. 애초에 이기기가 어려웠던 것일지도 몰라. 또는 내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뀌면 내가 게임에서 승리하거나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내가 전력을 다해서 노력해도 어떤 거리감을 메울 수 없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걸 인지해야지 불필요한 패배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내 게임은 영생 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사는 영혼이고,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 수천 수만 번 뒤에 여러분들은 원하는 지점까지 도착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이댈 거예요. 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이 이뤄지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찾아서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게 모든 영혼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초보자 입장 또는 연습하는 연습생의 입장, 아직은 노련하지 않은, 아직은 조금 더 인류가 되고 싶은 2류, 3류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3류가 아닌 1류의 단계, 그 업계 최고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지구일 수도 있지만 지구가 아닌 다른 낯선 행성일 수도 있고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원하기만 한다면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 앞에 장사 없어요. 그래서 내 게임은 영생 동안 지속되니까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어른들,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어떤 과자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 과자가 없어서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꺼이꺼이 우는 사람 있나요? 그 과자가 아무리 먹고 싶었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꿈이 실패하면 꺼이꺼이 우는 게 뭐야,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와 소망은요,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랑 똑같아요.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고, 이 편의점이 없으면 다른 편의점에 가면 되거든요. 편의점에서 사 먹는 과자는 그 1,500원은 얼마나 저렴해요. 최저시급으로 알바 1시간만 하면은 9,000원, 만원 받잖아요. 그거 가지고 과자 몇 봉지를 사 먹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5살, 6살이라면은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에 돈이 없을 수도 있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베이비 소울이어서 아직 뭔가 꿈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이 갖춰지기가 어려워서 오랜 생을 이렇게 계속 쌓기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들은 언젠가 배 터지게 과자를 먹을 수 있는데 좀 더 넓게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패배했다고 해서 절대로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울고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영생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100년은 아주 짧습니다. 5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내가 원하는 삶에 결국 도달할 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다음에 6번째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지금 이 순간은 영생이란 시간 중에 극히 일부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영생을 놓고 봤을 때 100년은 얼마나 짧은지를 생각해보세요. 일일비할 필요가 없겠죠? 7번째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지금 내 수준,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취향에 맞는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 게임은요, 경쟁심만 느끼지 않으면 상당한 재미를 줍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런 거죠. 축제에 참여했을 때 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이 축제 자체가 주는 열기와 이 즐거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축구장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지 않아도 축구장에서 그 사람들이 서로 막 응원하는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막 응원하고 이러는 열기가 있잖아요. 축구에서 이 팀이 진다고 세상이 무너지진 않아요. 축구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긴다고 내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재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가 알아. 이 게임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이 게임장 안에서 중요하다고 느껴서 막 화도 내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집중하면서 우리는 즐길 거야.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스포츠 정신으로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 몰입해서 내 한계를 테스트해보고 성취하는 것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는 식으로 스포츠 정신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쟁에 참여한다. 지더라도 쿨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 인생의 의미 같은 것들을 떠넘기지 않는다면은 때로 경쟁은 즐거운 오락거리가 된답니다. 적당히 치고 빠질 줄 알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또 경쟁에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경쟁에 빠져드는 거는요, 엄청나게 재밌는 오락거리가 될 수 있겠죠. 뭐 구태여 경쟁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내 수준, 내 상황, 내 취향을 고려해서 나한테 적합한 게임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내 수준에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게임장에서 승리할 거라는 망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패배감을 매일매일 느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내 상황이 유리하지 않은데 내가 패배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고 절망감을 느끼는 건 비효율적인 감정 패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그로써 영혼에게 조력자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기를 서포트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들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혼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사건과 좋은 기대와 좋은 인연을 끌고 올 수 있도록 좋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어떤 열망으로서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간절하게 열망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의미로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들 인생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그건 규칙이고 그건 절대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약간 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 세계 법 같은 거. 그래서 결제가 나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서 어떤 결제가 나야지만 어떤 업무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열망으로서 결제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총량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영혼들이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무조건 승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영혼들끼리도 경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 다행인 점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지구인들은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영혼이랑 소통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걸맞는 에너지를 배출해주지도 않아요. 이 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영혼이랑 팀워크가 정말 안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재능과 조그만한 좋은 에너지만 가지고 영혼하고 쿵짝이 잘 맞아서 아기가 잘 맞아가지고 좋은 기회를 냉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다른 사람들이 영혼하고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승산이 있거든요. 아직 다른 사람들이 영혼하고 합이 안 맞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움직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제대로 못 쓰고 있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재능 많은데 멘탈 나가가지고 다 말아먹는 사람들. 아시죠? 흔하잖아요. 그래서 8번째로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패배한 게임을 세지 말고요. 승리한 게임을 세보세요. 여러분들 자꾸 내가 이거 졌다, 여기서 뒤쳐졌다, 맨날 패배한 것들을 헤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승리한 게임은 까먹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너무 흔한 승리는 쳐주지도 않아요. 그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흔해도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쉬웠어요? 졸업하기가? 맨날 학교 가기 힘들었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분들이 있다고 해보면은 회사 매일매일 출근해서 1년, 2년 채우는 거 힘들죠. 모두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힘들었잖아요. 그것도 승리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취생이라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월세를 충당하면서 생활비 내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승리했어요. 한때 그게 여러분들 목표였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랑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더 이상 나한테 폭언 이런 거 하지 않고 이제 날 좋아해. 그것도 승리예요. 한때는 그걸 바랬잖아요. 부모님이 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 아무리 흔한 거여도, 아무리 별거 아닌 거여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모두 한 거여도 여러분들이 승리한 게임은 정말 많아요. 남들보다 앞서갔다고 그만큼 기쁜 게 아닌 것처럼 남들하고 똑같은 비슷비슷한 성과를 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덜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취감은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거를 잃었다고 할지라도 별거 아닌 노력이 든 게 아니라 되게 많은 노력이 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승리한 게임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았던, 겨우겨우 해냈던, 그래놓고 까먹었던 것들을 다 세어보세요. 그래서 패배한 게임은 세지 마세요. 패배한 거는 의미가 없어. 왜 패배했는지 이유가 너무 많아요. 자책을 하는 쪽으로 빠질 뿐이야. 그리고 패배한 게임이 있다면 분석을 좀 하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했는지.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야. 내 능력치가 부족했고, 내 전략이 부족했고, 내 행동이 비효율적이었고, 내 노력이 비효율적이었는지 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내 존재가 부족하게 태어났다라는 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내 존재와는 상관없어요. 내 능력은. 아시겠죠? 내 노력으로 다 메꿀 수 없어요. 그 경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내 행동에 대한 피드백은 할 수 있겠죠. 내 존재를 뜯어고칠 필요는 없고요. 성숙해질 수는 있어. 내 행동을 교정함으로써. 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그동안 원래 못했던 것들을 나중에 하게 됐던 모든 승리의 경험들을 세어보면서 성취감을 느끼시는 게 또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힘들게 해서 가진 것들을 금세 까먹기 때문에 한 번씩 되새겨줘야 돼요. 그 다음에 9번째로 패배감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방법은요. 진짜 게임은 나 자신과 하고 있으며 절대 나 자신과 하는 게임에서 패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하는 게임은 뭐예요? 이제부터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살아가는 영혼으로서 나는 이 영생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만의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시간까지 가지 않아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내가 뭘 찾을 것인가. 좋아하는 걸 찾을지, 잘하는 걸 찾을지, 또는 좋아하는 걸 여러 개 찾아놓고 그 중에 비교를 할지, 하나하나 여러 생에
생에서 시도를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옷을 찾을지 모르는 거죠. 이번 생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는 덕질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애니메이션 덕질을 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 또는 덕질이 직업이 되게 하고 싶어, 또는 그냥 나는 적당히 주어진 일을 하면서 여행이나 다니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또는 나는 적당히 평범한 삶을 살면서 맛있는 요리 해먹고 맛집 돌아다니고 나는 이걸로도 충분히 만족해. 그럼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면 조금 더 하고, 욕심이 안 생기면 일단 지금 가진 것들 내에서 만족하면서 살고, 내 인생을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관점으로 즐기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진짜 게임은 나 자신과 하고 있으며 절대 패배할 수 없음을 깨달아 주세요. 자전거 타는 것도 승리한 거예요. 자전거 못 탄 적도 있었잖아요. 여자분들 화장하는 것도 승리한 거예요. 예전에 화장 진짜 이상하게 못생기게 한 적 있잖아요. 화장이 아니라 경극한 것처럼, 그죠? 눈썹은 짱구 돼가지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처음보단 나아졌을 거 아니에요. 요리도 마찬가지지. 처음엔 라면 하나를 끓여도 그렇게 맛없게 끓일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라면 누가 못 끓여, 그죠? 그럼 판도라님 수업 듣는 학생인 것도 승리, 그쵸? 여러분들 일단 대한민국에서 한글로 소통하고 있죠? 저는 영어로 활동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언어권이 저랑 동일한 시대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서 1만 명 안에 든 거잖아요. 그 1만 명 중에서도 멤버십을 듣는 100 몇 명 안에 든 거잖아요. 엄청난 승리인데 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엄청나게 앞서간 거예요. 앞서갈 필요는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엄청나게 앞서갔어 지금.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10년 뒤에 제 유튜브를 알게 된 사람이 아무리 매일매일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제 영상을 보고 정화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못 따라잡아요. 여러분들이 암만 느리게 가도 10년 뒤에 오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못 따라잡아요. 어때요? 막 우월감이 들어요? 안 들죠. 막 승리한 것 같아요? 안 들죠. 봐봐요. 상대적인 거라니까. 내가 조금 더 앞서간다고 해서 그만큼 만족감이 드는 게 아니라니까. 왜? 나는 나보다 먼저 이 강의를 안 사람들을 내 경쟁자라고 생각하거든. 위에를 바라보니까. 봐봐. 사람 밑에를 안 본다니까요. 뒤에를 안 봐. 앞에를 봐. 그래서 맨날 패배감을 느끼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지. 자기보다 뒤늦은 사람들은 처자를 안 보는데 맨날 지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여러분들이랑 영생의 기간으로 봤을 때 출발선도 달랐고 수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같지가 않아요. 판도라를 만나서 교육을 받기 위한 빌드업만 수년간을 해온 사람이 있고,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도착했네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겠어. 그 간절함이 다르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의 그 간절함과 그 학습 능력과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이 그 간절함과 그 학습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